넓어 보이는 그 특색을 입고 이렇게 보면 정작 누각 같기도 하고 또 여기서 누각에서 보는 경관은 뭐 일품이죠. 그러니까 매일 지금으로 보면 뭐 거실에서의 경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반면에 안채 같은 데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이런 공간을 형성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거가 소박한 이제는 뭐 고려같이 이렇게 화려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품위가 있는 뭐랄까 아주 품위 있게 가난한 이런 집. 여기 그 관가정의 한 장면인데 보시면은 문들이 몇 개가 달려 있습니다. 높낮이가 다 다릅니다. 이거는 출입을 하기니까 풀 사이즈로 문을 만들고 여기는 그 내외 문이 되겠죠. 이 바깥 주인하고 안 주인 또는 여자 이렇게 서빙을 해줄 때, 주안상에는 내줄 때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기 위한 그런 장치. 또 이거는 창이죠. 창이다 보니까 턱이 올라와서 머름들을 두고 턱이 올라와서 앉아서 볼 수 있는 모습.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마치 그 집을 만들 때 옷을 재단하듯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. 자기 몸에 맞는 옷들을 이렇게 가봉하고 막 하듯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조선 정기, 적어도 이 조선 정기에 몇 개 남지는 않았지만 아까 맹신당에도 그렇고 한가정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. 사당은 뭐 집안에 있는 가면인데 이건 또 완전히 종교 건축같이 색칠도 하고 이런 것들 거기 향단에서의 모습 여기 보면 이제 자연이 아니라 인공들도 하나의 풍경을 형성을 하면서 주택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. 이거 뭐 향단에서 보는 모습이고 부엌 이게 부엌입니다. 부엌이어서 이게 아마 부엌을 보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는 걸 대략 알 수가 있겠어요. 이게 대략 이런 식으로 이 개방되어 있는 이 부엌들 이거는 언제일까요? 아직 노비들 집안에 노비가들이 많은 그 시절 그러니까 한 대략 18세기 이전에 대략 만들어졌는데 19세기 정도에 들어오면은 노비들 층이 사라지고 거의 그 가정주부가 안주인이 이제 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엌에 이렇게 했다간 다 스트라이크 하겠죠. 남편이 살아남지 못하겠지. 벽을 막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넓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. 이 부분은 인간들이 일하는 곳인데 이렇고 여기는 뭘까요? 냉장고입니다. 빌트인 냉장고. 냉장고는 아니죠. 이렇게 서늘하게 음식 재료들을 보관하는 이런 장소. 여기가 훨씬 더 호화롭잖아요. 아래보다. 사대부 건물 그 주택의 좀 묘미됨은 이런 것들이죠. 이 정문에서의 이 단순한 그 속에서 많은 방향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. 이쪽으로 가면 이제 안채로 가는 쪽이고, 이리로 가면 사당으로 가는 쪽이에요. 그 종갓집의 핵심은 사실은 외부인들의 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. 그 유도하기 위한 몇 개의 그 조형적 장치들이 있죠. 난간의 잘림이라든가 특히 이 벽, 이 벽이 살짝 그 물리면서 이 정도를 가려주면 굉장히 호기심을 유발시키죠. 벽이 없는 것보다, 훤히 들여다보는 것보다.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, 기단도 뭐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,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쪽이에요, 외부인들은. 거기는 그 시각적으로 이렇게 닫혀 있는 거죠. 통로는 뚫려 있으나 시각적으로 닫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감히 갈 생각을 못하고 대부분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당 앞에 서게 되는 이 종가로서의 아주 대단히 좋은 모습들이죠. 이거는 이제 현대 수교당이죠. 그러니까 한옥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생각을 하면 그냥 현대적인 살림집까지도 우리의 한국의 살림집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. 그러나 잘 알려져 있지만 상당히 전통적인 요소들을 많이 도입을 했는데 가장 이제 이 크리티컬하게 비판의 대상이 된 건 이 담이죠. 이 담마저도 좀 추상적이었으면은 더 좋았을 걸. 근데 끝까지 이건 포기 못하고 이제 살짝 기어담을 넣어가지고 냄새를 흘리는 나는 전통이야. 네, 그거 안 하셔도 진짜 이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.
민족의 동행입니다. 이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. 이 도면 하나를 좀 이해를 잘 하시면 대각 한옥의 정말 특징, 특히 뭐 조선시대 한옥이지만 이 특징들을 대부분 좀 이해할 수 있겠다. 첫째는 이렇게 건물이 많다는 거죠. 그래서 일단 더 이상 건물은 건축이 아니다. 건물이라고 하는 건축의 부분적 요소에 불과하다. 이런 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, 이 건물과 건물들이 이제 묶여야 되는데, 그 묶이는 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 크로스터링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안채 부분, 사랑채 부분, 작은 사랑채 부분. 특히 그림 도폭을 보면, 그렇죠? 뭐, 손혜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, 이렇게 누워있고 자빠져있고 하는 건 결국 이 건물은 여기 소속이라고 하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건물은 이쪽 마당이 아니라 이쪽 마당 소속이다. 라고 하는 것. 그렇게 되는 건 결국 마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그 건물들을 그룹핑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돼 있다. 그러니까 지금 많은 건물들이 그냥 이렇게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일정한 그 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영역을 만들고 그 영역과 영역이 그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야지만 하나의 그 완전한 그 살림집을 만들어낸다. 더 나가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뒷산에 있는 소나무, 또 앞에 있는 연못, 이거 전부 이 집의 소유입니다. 소유여서 이걸 연못도 이렇게 거꾸로 그려놓은 거죠. 자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. 거기까지 되겠는데 이건 뒤에 지리산의 천왕봉이에요. 얘는 섬진강입니다. 이 섬진강 이 거리가 바로 강변에 있는 집이 아닙니다. 이 집은 한 5km 이상 떨어져 있는 집. 그러니까 우리 집 여기 가도라고 썼어요. 가도라고 썼는데 우리 집은 어디냐? 천왕봉부터 섬진강까지. 이 전체가 나의 집이다. 뭐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죠. 누가 여기다 무슨 철종을 칠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자연과 하나 일체화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저런 데 쓸 수 있는. 그러니까 상당히 그 집합적 구조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. 그러니까 이 방들이 모여서 건물을 이루고 건물들이 모여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클러스터들이 모여서 집을 이루고 집과 다시 자연이 만나서 전체를 이뤄나가는 굉장히 그 복잡한 여러 가지 차원의 집합의 모습이 이 그림 한 장에 다 들어있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난당했대요. 없어졌습니다. 이건 수절당의 평년도입니다. 이거 뭐 도시형 집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 평면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 이제 현대적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전부 연결하느라고 이렇게 됐을 거고 어쨌든 이런 마당들을 만들어서 이 마당이 그러니까 마당이라고 하는 거는 방들을 배열한 뒤에 나오는 짜투리기가 아니고 이 마당이 이런 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건물들을 배열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상당히 뭐 승효상 선생님이 잘 읽은 거죠. 방이 있으면은 빈 공간이 있고 차 있는 곳이 있으면 꼭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양과 음이면 여기가 양이고 다시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돌아가는 거죠.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겠지만 한옥의 아주 설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루와 온돌이 동시에 있는 이런 집을 얘기한다. 뭐 이런 집이죠. 이 마루와 방들이 동시에, 온돌이 동시에 있는. 아까 그게 고려 때까지, 고려 아마 중기 정도에 이게 만나기 시작을 한다 그럽니다. 서도 한 건물 안에. 신라 때까지 많이 분리가 되어 있었죠. 이게 이제 이 틈막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마루면은 내려오고, 온돌면은 올라가면서 하나의 건물에서 수평에서 만나기 시작을 하죠. 뭐 이런 집들을 한옥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그 설비뿐이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. 여기가 차 있으면 비어 있어야 되고 차 있으면 비어 있어야 되고 비어 있으면 차 있고 이런 것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보이드와 솔리드의 아주 그 결합 이게 반복적으로 변형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조선시대 한옥이 만들어낸 굉장히 공간적인 성취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. 그런 점들을 이 수족당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 안방이 있고 이 부엌사의 뒷뜰이 있잖아요. 이게 아깝다고 나가버린 이제 여인숙이나 여관이 되는 겁니다. 이 순간.
이 독도형 여관, 강당방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여튼 잘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이 아닐까. 그래서 뭐 요약을 하면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변화와 여러 가지 세계관의 변화와 함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.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. 그러나 그래도 과거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성취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. 바꾼다고 다 바꾸는 것이 있는 건 아니다. 뭐 이러한 성취들, 또 외부와 내부의 관계,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다. 예, 감사합니다.